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바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청약 일정 그리고 자격요건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바로 내놓았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37만 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의 재고의 7%에 달하는 37만 호를 2022년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자, 사전 청약을 바로 6만 호를 하겠다. 자,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 굵직굵직한 3기 신도시도 있지만 세대수가 작은 서울이라든지 서울에 가까운 과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다양한 어떤 위치나 지역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맞는 조건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 호가 2022년까지 공급되며 2020년에 9만 호, 올해는 9만 호가 이제 하반기까지 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 2021년 13만 호, 2022년 15만 호 등 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우리가 뭐 사실 뭐 10만 호, 15만 호 뭐 크게 와닿지 않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근데 2020년까지 공급되는 37만 호 중에 임대주택이 13만 호, 분양주택이 사전청약 6만 호, 본청약 18만 호, 총 24만 호. 그러니까 지금 뭐 청약이나 이런 데 전혀 지금 근접하기 어려운 분들은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서 주거비를 낮춰서 또 나중에 또 어떤 청약의 기회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청약 물량 18만 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 로드백 지구 등 공공분양 6만 호, 민간분양 12만 호를 통해 공급된다. 공공분양 그래도 조금 더 싸겠죠. 지금 2기 신도시라고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3단계까지 7만 5천 호건데 지금 1단계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남아있죠. 자, 본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 2,300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3기 신도시만 다 집중할 게 아니고 서울과 3기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 위례는 더 훨씬 가깝잖아요. 이런 쪽들도 관심 있게 보라는 겁니다. 고양 장항지구 1,400호, 성남 판교대장 700호. 자, 성남 판교대장도 바로 판교의 뭐 제2테크노밸리 지금 뭐 진행하고 또 제3테크노밸리 일자리가 많이 지금 바로 생기는 그런 곳이고 강남 접근성이 좋죠. 과천 지식정보타운 600호. 과천이야말로 바로 중강남이고요. 자, 2021년에는 과천의 또 주암에 1,500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500호, 구리 갈매 역세권에 1,200호, 위례지구에 400호, 고양지축에 600호 등 2020년 과천의 과천지구에 900호, 남양주 양정약세권에 900호, 성남 금토지구에 400호, 인천 루원시티에 400호, 수원 당수에 500호 등이 계획되어 있다. 자, 요거 천로 뭐 소규모지만 여러분들 이게 일자리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지역도 눈여겨보시고 청약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약 계획. 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2021년 7월부터 본청약보다 1, 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작된다. 자, 본청약을 하는 게 아니고 본청약보다 1, 2년 앞둔 사전청약을 계속한다는 것은 공급을 사전에 1, 2년 전에 해서 여러분들 어떤 그 주거에 불안정한 분들에서 안정을 시키고 서울에 오르는 집값을 내려앉히겠다. 뭐 이런 의도입니다. 자, 청약 공고는 아파트 블록별로 순차 진행한다. 단지별로 뭐 하남 교산에 한 번에 하고 뭐 남양주항수 이게 아니고
하남 교선에 몇 다시 몇 블럭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죠. 어느 택지지구건 간에. 자, 입지 조건, 주택 규모 면적, 세대 수, 추정 분양 가격. 야, 추정 분양 가격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당 얼마면 좋겠습니까? 평당 500만 원 손 드세요. 평당 500만 원. 로또죠. 예. 계략 설계도 등 주택 정보와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 공고 때 이런 정보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다 실시되죠. 택지비에서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가산비,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에 제공한다. 자,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에 제공한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사전 청약 때는 실제 분양가가 제공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깜깜이 분양입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최근에 뭐 분양했던 거에 뭐 3개월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평균에 뭐 몇 프로 이상 못한다. 그게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월등하게 안 그래도 청약이 지금 저렴한데 거기에 또 몇 프로이기 때문에 월등하게 저렴할 수밖에 없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때 제공을 해주겠다. 청약 자격, 야, 청약 자격 중요하죠. 본 청약과 동일 기준, 본 청약과 동일 기준.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나 본 청약은 동일 기준으로 한다. 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특공이죠. 특별공급을 적용하고 거주 요건,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자, 이게 나왔죠. 지난주에 이 거주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 청약 시에는 그러니까 내년 7월부터 해당 지역에 일단은 거주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하남시를 한다. 1순위는 하남시예요. 당해 거주지요. 그러면 하남시가 30%다. 그러면 자, 경기도가 20%.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서울, 인천이 이제 뭐 50%. 그럼 여기는 떨어지면 이쪽으로 오고 또 떨어지면 이쪽으로 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해 연도는 3번의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해 거주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그런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 전국에서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저 이거 보세요. 이거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거주해야만 되는 거죠. 자,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 현장 접수를 통한 사전 청약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자,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지만 본 청약은 가능하다. 본 청약 때 당첨이 됐죠. 본 청약 때 다른 지역으로 할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근데 뭐 여러분들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향 창릉이면 고향시 이사 가야 확률이 더 높고 하남이면 하남시 이사 가야 되는데 하남시로 이사 갔다가 하남이 됐는데 갑자기 고향시로 본 청약 때 간다?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사전 청약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입주 여부는 본 청약 시행정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 청약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청약 의사, 무주택 여부, 거주 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자, 그러면 입주 여부 때 사전 당첨된 분들을 본 청약 전에 분양가라든지 확정된 정보, 분양가를 이제 그 본 청약 때 알려준다. 분양가를 알려줘서 청약을 할 것이냐 한다고 하면 그 동안에 무주택을 그대로 유지했느냐, 그 동안에 그 차이를 못 참고 어디 또 투자를 했어.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 주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주기간 요건. 갑자기 하남에 살다가 아이고 뭐 이제 사전 당첨됐으니까 다시 서울로 가서 잠깐 살아야겠다. 주소지 이전에.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신 분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예. 여러분들 뉴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부동산에서 말도 안 되는 분들 많이 봅니다.
뜨그득. 제주도로 가야지. 제주도. 마른 제주도로 가야지.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내년입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인천 계양지구가 11,000가구. 자, 일단 상기신도시 위주로 먼저 보겠습니다. 9월에서 10월은 남양주 왕숙지구가 왕숙 2입니다. 2. 1과 2 있죠. 저희 그때 영상에 올려드렸죠. 15,000가구. 자, 11월에서 12월은 남양주 왕숙. 이거는 그냥 1입니다. 1. 24,000가구. 1과 2가 있죠. 1이 더 면적이 크고 2가 지금 밑에 지역이죠. 두 개 구역으로 나눠졌죠. 왕숙지구는. 자, 부천 대장이 2만 가구. 고양 창릉이 16,000가구. 하남 교선이 11,000가구. 자, 2022년으로 가서 남양주 왕숙 1지구가 4만 가구. 남양주는 뭐 66,000가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인천 계양지구 15,000가구. 고양 창릉 25,000가구. 부천 대장 10,000가구. 남양주 왕숙 2만 가구. 하남 교산 25,000가구. 자, 이걸 잘 보시고요. 일정을. 사전 일정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눈여겨봐야 될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기신도시만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라 서울권이나 서울에서 가까운 분들 준비하는 분도 많죠. 자, 대표적인 지역이 2022년에 용산 정비창이 3,000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고독 강일 500가구, 강서 300, 마곡 200, 은평 100. 자, 2021년 7월에서 8월에 노량진 인근 군부지 200가구, 성남 복정 1, 2지구에 1,000가구, 의왕 청계의 2지구에 300가구, 위례에 300가구, 남태령 부지에 9월에서 10월에 300가구, 성남 신촌에 200가구, 성남 낙상에 800가구, 시흥 하중에 1,000가구, 의정부 우정에 1,000가구, 부천 욕곡에 800가구. 2021년 11월 12월에 과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군포 대암리에 1,000가구, 시흥 거모에 2,700가구, 안산 장상에 1,000가구. 안산 장상도 지금 준비하신 분들 많습니다. 안산 신길에 2지구에 1,400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에 1,300가구. 2022년에 계속해서 고양 탄현에 600가구, 남양주 진접에 2에 900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 1,500가구, 광명학원도 위치 좋죠. 1,100가구, 안양 인도군 위치 좋습니다. 300가구, 안양 관양 400가구, 안산 장상지구에 1,200가구, 안양 매곡에 200가구, 금왕역세권에 1,000가구, 용인 플랫폼시티에 3,300가구. 용인 플랫폼시티 여기 그 구성역 GTX가 들어오는 구성역 여기 기다리는 분들 많죠. 별표 하세요. 별표 3개. 별표 3개. 용인 플랫폼시티에 3,300가구. 자, 예정이 되어 있고. 자, 태능은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지금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립 후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 자, 캠프킴, 용산의 캠프킴 미국 반환 후, 서부 면허시험장 이전 계획 확정 후, 이런 확정된 후에 발표를 하겠답니다. 사전 청약 계획을. 과천 청사 부지는 청사 활용 계획 수립 후에 또 과천 청사도 발표를 하겠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일정 잘 참고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장대장TV 주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은 보상 공고를 완료했죠. 올해.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합니다. 12월부터 보상 나간다고 했어요. 제가 보상에 관계된 방송도 했습니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 공고할 계획이고. 자, 5월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확정돼 하남과 과천은 도로사업 실시계획 착수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해요. 자, 하남의 교통도 관심이 많습니다. 대충 잠실역 쪽으로 빼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 하남 교산에 들어간 분 입장에서는 집값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냐, 이 교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교산에 입주하실 분들은 교통이 잠실역이나 이거를 바로 빠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 잠실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하남 미사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 고양, 인천, 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야, 참 이걸 교통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이 3기 신도시는요. 3기 신도시 GTX 안 들어간다면 3기 신도시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3기 신도시 본청약까지 다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GTX 좀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땅굴 파다 보니까 북한의 땅굴이 발견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한 3, 4년은 저기 조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땅굴을 파다 보니까 갑자기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됐어요. 엄청나게 크게요. 많이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 한 몇 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청약홈에 들어가서 알림 서비스를 해서 청약 알림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받으신 분들이 12만 명 정도가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네, 청약 일정 3, 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걸 꼭 받으시고요. 자, 연령대별로 보니까 30대가 38%, 40대가 31%, 이거 지금 알림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 50대가 16%로 30, 40대가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 3기 신도시는 민간, 공공분양 주택 모두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최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주택자들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 이번에 제가 계속해서 특별공급이라든지 또 청약에 대해서 많은 우리 장대장TV의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민간 분양이냐 공공 분양에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봐도 민간 분양은 어떻습니까? 자녀 수로만 결정이 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 직원도 이번에 그 증산에 얘가 2명입니다. 젊은 친구고 30대 중반입니다. 근데 얘가 둘인데 예비에 150 몇 등 했답니다. 예비 150 몇 등. 의외로 이 젊은 분들도 얘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한 70명인가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모집인데 예, 얘 내신 분도 많기 때문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많이 나와야 돼요. 예, 많이 나오시고 당첨되면 또 로또기 때문에 뭐 전매 제한 기간이 있겠지만 나중에 또 그 부분을 자녀 키우는데 교육비로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되지 않겠어요? 또 자녀분들은 나중에 다 커서 효자 효녀 노릇합니다. 예, 물론 또 무자식이 산발자일 수도 있지만 예. 역세권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자, 이거 관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들이 이 역세권 부지에서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족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고 인구도 분산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관건입니다.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 자,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하여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청년주택, 창업주택, 임대주택. 임대주택을 지금 들어가신 분들, 용산 정비창도 임대주택 있죠. 서울 곳곳에 많이 있죠. 네, 또 이런 임대주택 잘 보시고 이게 이제 영구 임대주택이냐, 어떤 데는 분양전환을 목표로 하는 임대주택이냐, 예? 정부에서 하는 거냐, 뭐 이거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잘 보시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분양전환 받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하여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분산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 서울 거주자가 31%가 3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서울에 있는 인구가 경기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거는 뭐 봐야겠죠. 다시 또 금방 또 채워집니다. 자,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 교산 20%, 고양 창릉 17%, 과천 17%, 남양주 왕숙 15%, 부천 대장 13%, 인천 계양 11% 순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정부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GTX 신속히 추진해야 됩니다.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사업 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 광역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 GTX라든지 뭐 고양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BRT라든지 이게 오래 걸리면 광역버스를 해서 직장인 수요가 많은 여의도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뭐 광화문 쪽이라든지 이런 데를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죠. 평균 30% 이상의 공원 녹지 확보. 이게 녹지를 많이 확보하겠다 했고, 생활 SOC, 공원, 학교가 어우러진 학교 공원 조성 등을 지구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100% 국공립 유치원, 맞벌이 부부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와 함께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선호도가 중대형도 많기 때문에 약간 60제곱미터 이상 그 공간이 미비했는데 지금까지 60에서 85제곱미터의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에서 5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 요건에 맞춰서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특진의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주택이 60% 이상 공급되므로 중형 이상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자, 보통 우리가 공공택지를 조성하면 20평, 21평, 이 판교나 뭐 임대주택 다 이런 평형대인데 84제곱미터도 많이 공급을 하겠다. 24평형, 33평형 공급을 많이 하겠다. 또한 1,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춤해 공급할 계획이다. 자, 지역별로 이 소형 평형도 많이 공급하겠다. 자, 1, 2인 가구 이 지금 평면도 예시가 나왔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84제곱미터도 나왔고요. 자,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자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 분양주택은 토지 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의 평가 항목에도 반영하여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 뭐 3배를 4배 이상으로 하겠다. 뭐 수납 공간을 대폭 증가 1.8배 하겠다. 이건 그래서 단순하게 대충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집을 짓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Q&A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거.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원, 세대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청약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돼.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사전청약 때 일단은 거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몇 개월 이상이 아니고 일단 거주하면 됩니다.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된다. 특별공급은 특별공급만의 요건이 있죠. 자,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부 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봉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 자, 제가 특별공급에 대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방송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장대장 TV에. 그거 참고하시면 똑같이 동일한 요건이라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도 되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며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생애 최초. 세대원 됩니까? 안 됩니까? 세대원 집이 있는데 안 됩니다. 모든 자가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모두가 없어야 됩니다. 예전에 있다가 팔았다 안 됩니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 요건 충족해야 되고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해서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다자녀 특별공급은 3명 이상, 태아 포함해서 소득 요건 갖추고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이상이기 때문에 본청약 시에 3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라. 부모님 빨리 모셔라. 65세 이상.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전 청약 시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되었으나 본청약 시 연봉이 상승했어요.
사전 청약 때는 됐는데 소득 요건 등의 기준 초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음.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만 소득 요건은 되면 본 청약 때 연봉이 상승했거나 수입이 늘었거나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전 청약 때만 심사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자,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 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66만 제곱미터 이상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이 서울, 인천이다. 자, 이 어느 지역인지 보세요. 그러면은 서울 또는 인천은 1년인데 기본적으로 1년인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2년입니다. 이 2년 이상에게 거주자에게 50%를 먼저 우선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투기과열지구, 과천, 하남,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광명 이런 지역은 6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20만 평 이상이다. 규모가 크다. 규모가 작은 거는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면 되겠죠? 자, 창릉이다. 고양시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이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인천도 뭐 투기과열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 있지만 계양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년이 가능성이 크고요. 뭐 대장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이면서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니까 2년 이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거의 하나만 선정될 가능성이 크죠. 뭐 과천은 이제 과천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여튼 뭐 정확한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를 하면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또 50% 공급을 되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지역이 경기도인 지역은 해당 시군의 1년,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게 이런 공고를 잘 확인해서 어쨌든 간에 해당 지역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그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청약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뭐 30% 안에 안 되면 다음 20%에 경쟁하고 또 거기서 안 되면 또 다음 50%에 같이 경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높다는 겁니다. 사전 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가? 사전 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 구입 또는 일반 청약 또는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자,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 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사전 청약이 됐다. 고향 착릉됐다. 그러면은 하남 뭐 교사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전 청약은.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일반 청약 신청,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 자, 고향 착릉에 사전 청약 됐는데 하남 교선의 본 청약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전 청약끼리는 중복이 안 되고 사전 청약은 다른 데 있지만 본 청약이 진짜이기 때문에 본 청약도 나는 다른 데 하겠다. 예. 사전 청약 당첨자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도 유지가 필요하다. 그 사이에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전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은.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면 어디든 재당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을 뭐 향후 몇 년 동안 뭐 당첨 뭐 입주자 모집 공고에 청약 당첨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내 조건으로 지금 어디에 당첨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사전 청약에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어야 되겠죠. 그 지역에 한번 사전 청약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사전 청약이 엄청나게 경쟁률이 셀 걸로 보여집니다. 왜? 일단은 대고 보자. 본 청약 때 또 다른 곳 가면 되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낭패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전 청약은 일단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은 해보시라. 예.
어디든 또 떨어져도 뭐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깁니다만 여러분들 꼼꼼하게 전부 다 보셔야 될 내용,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 자, 예정대로 오늘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